아니, 경제가 이렇게 뜨거운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요? 뭔가 좀 이상하죠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. 미국 연방준비제도, 그러니까 연준의 이 역설적인 결정에 대해서 말이죠. 자, 한번 보세요.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. 그런데 왜 연준은 이 뜨거운 경제를 식히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? 진짜 이상하죠. 만약에 이게 경제학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정답은 너무 뻔하죠. 당연히 금리를 올려서 과열된 경제를 좀 진정시켜야 한다. 이게 교과서적인 답이잖아요. 자, 여기 표를 좀 보세요. 인플레이션, 목표치보다 높죠. 주식시장, 사상 최고치죠. 실업률,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죠. 그러니까 모든 신호등이 금리 올려 하고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연준은 그냥 쌩 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버린 겁니다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자, 그럼 연준은 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?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.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 멀리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연준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이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집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끄는 게 아니고요. 혹시 불이 날지도 모르니까 미리 작은 소화기 하나 사두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선제적인 조치라는 거죠. 물론 겉으로 보이는 실업률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.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최근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안 좋게 수정됐고 지난 1년 동안 사라진 일자리가 90만 개나 된다는 거죠.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. 탄탄해 보이던 고용시장이 어느 한순간에 화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준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딱 이겁니다. 나중에 암수술 받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지금 그냥 저렴한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게 훨씬 낫다. 지금의 이 작은 금리 인하라는 보험료를 내서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경기 침체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이건 남는 장사라는 계산인 거죠. 하지만 이 공식적인 설명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.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거센 파도가 치고 있었거든요. 바로 보이지 않는 손, 정치적인 압력이죠. 연준은 지금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사실상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토끼는 됐고 무조건 고용부터 잡아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압박이요, 그냥 금리 좀 내려주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. 연준 이사 7명, 한 명 한 명을 타겟으로 한 아주 집요하고 체계적인 말 그대로 전방위 압박이었습니다. 보세요. 제롬 파월 의장은 직접 만나서 압박하고 필립 제퍼슨 부의장한테는 다음 의장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고요. 마이클 바 이사는 아예 담당 역할을 없애서 힘을 빼버리고 리사 쿡 이사는 개인적인 소송 문제로 흔들고 심지어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조기 퇴임하고 그 자리에 트럼프 측근을 앉혔죠. 이 전략 정말 무섭지 않나요? 각계격파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직접 압박을 받지 않은 다른 이사들조차도 나도 몸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이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진짜 위험, 바로 장기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고개를 듭니다.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잡힐 듯 말 듯하던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떤 괴물로 변하게 될까요? 처음에는 그냥 잠깐 앓고 지나가는 감기 같았던 인플레이션이요.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허약하게 만드는 고질병이 될 위험에 처한 겁니다.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2021년 3월에 시작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연준이 예상하는 가장 빠른 종료 시점이 무려 2027년 말입니다. 6년이 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이에요. 이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만성질환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. 6년 이상,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이렇게 싸움이 길어지면요,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계속 갉아먹히는 건 물론이고요. 무엇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능력이 있나 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신뢰의 붕괴가 시장에서 아주 기이하고 역설적인 현상을 만들어냅니다.
시장 참여자들의 깊은 불안감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. 정말 가장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연준은 분명 기준금리, 그러니까 단기금리를 내렸습니다. 그쵸? 그런데 우리가 집 살 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장기금리는 오히려 올라갑니다.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시장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. 연준이 정치 압력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금리를 내리지만 저러다가는 결국 미래의 인플레이션은 절대 못 잡겠구나. 미래에는 물가가 더 오를 테니 지금 돈을 길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중앙은행의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.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. 과연 중앙은행은 이 모든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성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고질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걸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? 그 답은 앞으로의 역사가 증명해 주겠죠.